에너지를 바꿨을 때 이게 뭐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운동이 하루 해를 짧게 할지는 몰라도 우리 인생은 길게 한다. 내가 써먹으려고 딱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가르치면 내가 이제 할 말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칭 할 때 사실은 숨쉬기 운동이 제일 중요해요. 야, 이놈들아, 나는 살지 못해 죽는다. 근데 숨을 제대로 안 쉬고 멈추고 하면 응? 노폐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다 보면 소리가 나오죠. 하! 이렇게 소리가. 그러면 이제 근육이 온통 긴장이 돼서 근육이 풀리고 근육이 운동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근육은 제2의 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냥 뼈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그냥 생활 속에서의 운동이 나오는데 그 딱딱딱딱한 거 있잖아요. 우리 시청자들께서 자세히 한번 이렇게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갱년기라는 것은 이제 우리 신체에도 변환이 있고 전환이 돼야 되는데 하나 똑같이 걸레질을 하는데 일직선만 하지 말고 뭐 곡선으로 좀 한다든지 몸 좀 흔들어가면서 한다든지 운동도 저축이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얘기해 보시는 게 이 에너지, 힘, 활력. 근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체력이 저하되고 피로감은 밀려오고 아무리 우리가 그 바카스를 사 먹어도 피곤하죠, 사실은. 바카스는 바카스뿐만 되게 아니라. 잘못된 이름 아니에요. 그게 피로 회복제인데. 그러니까 피로 회복제를 아무리 사 먹어도 피로가 자꾸 회복이 되는 거예요. 계속 필요한 거예요. 피로는 해소해야 되지. 응? 왜 피로를 회복을 하냐? 나는 그거 1,000원 주고 마실 때마다 너무 웃겨서 그래서 깔깔대고 웃고 피로가 해소가 됐는데 정말 돈을 주고 피로 회복하시지 말고 밀려오는 피로를 어떻게 이제 극복할 거냐? 또 체중이 증가된다든지 골밀도가 저하된다든지. 필요하다고 계속 자면 점점 더 피곤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시 에너지를 우리가 다시 업그레이드하면 엑서사이즈 아닌가요? 그렇죠. 네. 이제 그 에너지를 바꿨을 때 이게 뭐가 된다는 거죠? 운동, 엑서사이즈가 되는 그렇죠? 거죠. 네. 운동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운동이 하루 해를 짧게 할지는 몰라도 우리 인생은 길게 한다. 그 누가 썼던 말인데? 네, 송기론 목사님이 쓰셨습니다. 내가 써먹으려고 딱 하고 없었습니다. 있는데 중간에 지금 가르치면 내가 이제 할 말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운동이 하루에는 짧게 해도 한다? 네, 인생은 길게 길게 한다. 예. 그 중년에 결국 운동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것들은 또 춤추는 거 아닌가요? 네, 숨쉬기 운동. 지금 이 아재 개그 하는 자리 아니거든요. 아 정말 숨쉬기 한번 제대로 해보세요. 얼마나 운동이 어떻게 될까요? 이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운동이라 그러면 제일 먼저 이게 스트레칭, 네. 그다음에 근력 운동, 그다음에 유산소 운동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스트레칭 할 때 사실은 숨쉬기 운동이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호흡이라는 거는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는데 우리가 스트레칭 할 때 근육을 늘리면서 이완하면서 날숨할 때 이걸 같이 늘으면 같이 호흡 운동도 되면서 다시 우리 신체도 이렇게 이완이 되고 신체가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근데 숨을 제대로 안 쉬면서 들어마실 때 팔을 이렇게 늘리려고 하면 오히려 근육에 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내가 숨쉬기 운동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래서 당신하고 같이 그 헬스장에 가가지고 큰 거울 앞에서 이게 따라서 이게 하는데 앞에 있다가 거울 보고 나를 보고 웃는 바람에 내가 거기 한 번도 제대로 못하고 밖에 안 맞아가지고 튀어나왔잖아요. 그럼 뭐 제대로 아니 남들은 오른쪽 갈 때 본인 혼자 왼쪽 가고 남들은 내려갈 때 본인은 혼자 올라가고 남들은 오른쪽 갈 때 본인 이쪽으로 가고 왜 어떻게 그렇게 정반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이 운동 나 지금도 아닌가? 신기해. 아니 그 혼자 있을 때는 그러는데 선생님이 앞에 가르쳐주고 있는데 근데 왜 빨리 아니 하냐고 그거를 왜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오른쪽 가고 있는데 혼자서 왼쪽 가고 있는 모양을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게 얼마나 웃긴지. 해봐, 그래서 나 같이 운동을 절대로 못 가요. 그거 보고 있으면 얼마나 우스운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엇박자를 놓는지 어떻게 정확하게 이렇게 반대로 가는지 너무 신기한 재주인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아무리 팔굽히기를 해도 안 내려가죠. 호흡하고 안 맞으니까 그렇죠. 배에 가려가지고 이게 안 내려간다. 네, 숨 안 쉬고 막 끙끙 참으면서 막 얼굴은 빨갛게 달아오르고 막 더 내려가려고 막 낑낑대고 그러니까 막 스트레칭 하다가 스트레칭 하면서 길게 예를 들어서 팔을 위로 올리면 들어마시고 내쉬는 숨에 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면 어깨를 내려 어깨도 그죠 올렸다가 천천히 내쉬는 숨에 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마신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만 더 들어가는 거야. 그 약수터에 가가지고 그 어르신들 이거 있잖아요. 나무에다가 이러는 근데 거. 그거는 정확하게 지금 호흡하고 맞춰서 하는 거야. 들어마시고 내쉬는 숨에 이렇게 하면 맞잖아. 근데 숨을 들이쉬는데 어깨를 갖다 부딪히니까 이 엉덩이 안 되는 거. 멍만 들어가죠. 이저 어깨에 멍만 들어가지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숨을 들어마시고 참으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온몸에 다시 힘이 들어가서 이거 소나무하고 지금 전투를 벌이고 소나무하고 싸우고 있잖아. 왜 소나무하고 싸우는지 난 진짜 모르겠어. 그래서 절대 그 약수터 운동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호흡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뒤에 이제 나무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부딪힐 때 들어마시고 내쉬는 숨에서 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들어마신 상태에서 숨 참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진짜 온몸이 다시 경직이 되면서 몸이 다시 굳어지는 거죠. 사실 운동도 요령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좋다고 얘기는 하지만 숨쉬기 운동을 얘기한 거네. 그 호흡의 리듬하고 같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숨을 들어마시는 걸 했으면 그다음에 후 내쉬는 숨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들어마시는 숨은 산소가 들어가는 거고 내쉬는 숨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빼는 건데 대부분의 운동에 어떤 리듬이 운동에도 리듬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리듬하고 내 호흡의 리듬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니까 하여튼 그 생각이 나네요. 어떤 그 코미디언이 이제 세상을 떠날 그 위기 상황에서 후배들이 와가지고 문안을 하는데 어떻게 사냐 하더니 후배가 자기도 모르게 죽지 못해 삽니다.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야 이놈들아 나는 살지 못해 죽는다. 이제 이럴 때는 근데 호흡을 못해서 죽는 거잖아요. 날숨 못하면 죽죠. 날숨 못하면. 왜냐하면 태어날 때는 아니죠. 들숨 이렇게 보통은 들숨에서 날숨을 못해서 죽는 거죠. 근데 태어날 때는 날숨을 먼저 하잖아요. 네. 그래서 무슨 숨부터 쉬려는 거예요? 날숨이 훨씬 더 중요하죠. 내보내는 게. 보통은 다 이렇게 힘을 주는 거 보세요. 내가 이 소나무하고 나하고 지금 부딪히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면서 내 노폐물을 같이 빼는 작업이기도 하잖아요, 그게. 근데 숨을 제대로 안 쉬고 멈추고 하면 노폐물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몸만 이렇게 부딪히게 되니까 내 몸에 힘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몸에 근육에 문제가 생길 수가 더 많죠. 그래서 똑같이 내쉴 때는 반드시 들어마시고 내쉬는 숨에서 후 하면 자연스럽잖아. 후 이러다 보면 소리가 나오지. 하 이렇게 소리. 그러면 이제 그 약수터 가보면 하 이러면서 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숨을 꼭 참으면서 아주 비장한 결심을 한 듯이 그냥 주먹을 꽉 쥐고 그냥 입술은 꼭 깨물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냥 한 번만 했는데도 지금 내 근육이 온통 긴장이 돼서 근육이 풀리고 근육이 운동이 되고 근육에 이렇게 휘파람이 불어야 되는데 이 휘파람이 아니라 근육이 오히려 더 얼음처럼 굳어지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숨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숨 못 쉴 때까지. 숨 못 쉴 때까지. 그러면 이제 죽음이 오겠죠. 어찌됐건 단순히 엑사이즈 이랬을 때 운동 이랬을 때 그냥 우스개가 아니라 정말 기본이 되는 숨쉬기, 호흡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오늘 우리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골밀도 저하는 심각하잖아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하체가 결국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하체가 이게 튼튼해야 된다는 건데 이것 때문에 이제 막 이거 하잖아요. 이거 이러면 무릎 다 상하잖아요. 이게 아니라 반드시 그 직각으로 이렇게 해서 엉덩이를 빼서 엉덩이를 뒤로 빼야 된다. 이 기역자로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도 이때 척추가 이렇게 너무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안 되고 요 4번, 5번을 좀 말아 놓아야 돼요. 약간. 이렇게. 약간 여기를 말아 놓아야 된다고. 지금 옷을 내가 벗으면 훨씬 이게 그 잘 말아 놓은 게 보일 텐데. 안 그러면 요추 4번, 5번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이거를 그 하루에 이제 100개, 200개, 그렇죠. 300개씩만 좀 늘려가 본다든지 팔굽히기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내가 열심히 막 이거 400개 했다고 자랑했더니 아들 녀석이 보고 있다가 그건 팔굽히기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만. 가슴이 조이는 이거.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상처를 입으니까 이 근육이 찢기는 수도 있고 어떻든 여기에 힘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운동하는 것. 이 골밀도 저하는 굉장히 심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우리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우리 스스로 그죠? 예, 이게 칼슘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가는데 생산하는 그 양이 너무나 부족해서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뼈에 구멍이 숭숭 나서 우리 여성들이 왜 공국 끓여 여러 번 자꾸 재탕하고 이러면 나중에 이게 뼈가 구멍이 숭숭 나는 것처럼 네.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냥 단순히 막 뛰는 운동 가지고 안 되고 이 체중에 부하가 생기는 그런 운동을 해야지 우리가 골밀도가 계속해서 이렇게 압착이 되면서 이 튼튼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을 할 때도 반드시 체중을 좀 실는 운동을 하는 것이 물도 잘 마셔야 되게 되는 중요하죠. 그렇죠. 물도 잘 마시는 것도 중요하죠. 예. 왜냐하면 우리의 그죠 뼈가 자꾸 이렇게 약해지는 거는 막을 수가 없는데 근육을 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근육을 계속해서 강화시키면 이게 뼈의 역할을 대신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하. 우리가 근육은 제2의 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근육을 계속해서 뼈 이상으로 강화를 시킬 수가 있고 이건 우리 손에 있어요. 뼈가 나이 들어가는 거를 막기는 정말 어렵지만 그러나 뼈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근육은 우리 손에 있으니까 우리가 매일 방금 우리가 목사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계속 해나가면 뼈가 약해져도 그죠? 이제 거기에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열심히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치아 관리를 이제 그 치과에 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생활 속에서의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딱딱딱딱 하는 거 있잖아요. 소리가 들려요? 네. 치아 이 치근이 강해지도록 이렇게 그 음식 씹는 거 말고 운동을 열심히 하려는 건데 연령이라는 한자를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자세히 한번 이렇게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령 이랬을 때 그 영자가 치과를 얘기할 때 치에다 명령할 때 령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합쳐진 게 이제 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령 이랬을 때 연령은 치아의 명령이다. 그래서 이 치아 운동 놓치기 쉬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목욕탕에 가면 이 운동과 함께 가끔은 그 가는 소금 가지고 양치질을 하면서 잇몸 마사지를 많이 해주는 이런 자잘한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여기죠. 노년을 맞이하기 위한 갱년기의 지혜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갱년기라는 것은 이제 우리 신체에도 변환이 있고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늘 했던 얘기지만 30대에 운동을 해야 되는 건 40대를 위한 그 운동 체력을 저축하는 것이고 40대의 운동은 50대를 위해서 지금 건강을 저축하는 것이고 그래서 50대 운동을 안 해놓으면 60대가 비참해지고 60대 운동을 안 하면 70대는 그야말로 처참해진다 이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야. 운동도 저축이라는 거죠. 와. 가만히 서서 그냥 그 지하철 안에서 손만 잡고 있지 말고 그죠? 손잡이만 잡고 있지 말고 이 발 뒤꿈치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그건 내가 이런 제일 잘하는 거를 운동이죠. 몇 번 하면 허벅지 근육 그다음에 장단지. 종아리 근육까지 다 강화시켜 나갈 수 있으니까 다리에 힘이 없어서 다 넘어지면 한순간에 뼈가 부러지어서 나머지 평생을 침대에 누워서 살아야 된다는 삶은 너무나 비참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이러잖아요. 네, 우유 그 배달 받아 먹는 사람보다 우유 배달원이 더 건강하다. 그렇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계속 걸으니까 그죠? 우유를 배달받아 먹는 사람보다는 배달하는 그 사람이 더 건강하다. 너무 참 역설적이네요. 네. 근데 실제로 여성들 경우에는 그 유연성과 관련해서 그 좀 춤추는 거 이거 어떻습니까? 옛날 그 관광버스 타고 이제 막 이제 노래가 뭐 있죠? 아니 뭐 우리 뭐 대한민국 국민들 속에 흥이라는 것이 그게 국민 기본적으로 체조예요, 그게. 들어 있는 거죠. 국민 체조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렇죠. 그 한번 그 해봤잖아. 뭘 하라고 도대체? 아니 이 버스 관광버스 안에서 관광버스 하는 춤을 알고 추라고. 아니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기억이 안 나서. 아니, 그냥 노래가 있잖아요, 노래가. 아니 그거는 그냥 가르쳐서 하는 뭐 살사나 아니면 뭐
이런 뭐 왈츠나 이런 우아한 춤이 아니라 그냥 특히 막춤이죠, 막춤. 갱년기 아줌마들의 막춤이죠. 어떻게 추냐고. 뭐 날 보지 막춤을 추라고. 그런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거 어떻게 라는 것이 없다고. 음악이 있으면 좋은데 어쨌든 음악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버스를 타면 버스도 같이 움직이는데 그냥 알아서 우리 몸은 저절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아저씨 하나 있으면 이 손잡고 이렇게 돌기도 하고 야 이제 남편 없이 이 마음까지 자유로워 즐기는 거지. 그렇지 않나? 아이 참 우아했는데 나를 이렇게 망가뜨리시네. 중요한 거는 어쨌든 여성들이 유연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댄스라든지 유연성이라기보다도 그래? 내 속에 막 억압된 어떤 참았던 그런 분출하고 싶은 나를 표현하고 싶은 이런 욕구들이 막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신체의 움직임, 특히 어떤 리듬을 통해서 이 리듬성이라는 거는 우리의 이제 뇌 시스템을 바꾸죠. 엔돌핀이라든지 아니면 세로토닌이라든지 우리를 대단히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호르몬을 바로 분비를 하니까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 다 해소하고 또 내 속에 좋은 선물들을 나한테 선물하고 싶은 여성들이 아주 본능적으로 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 몸이 알아서. 내 몸이 행복하고 싶으니까. 몸이 행복하면 마음도 행복하고 마음이 행복하면 몸도 행복한데 몸이 행복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죠. 그래서 나는 지금 지적을 자꾸 해보고 싶은 게 그 운동하고 노동의 차이가 뭐냐 이랬을 때 다르죠 그건. 그러니까 노동은 입에서 욕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죠. 운동은 몸에서 땀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나 노동을 하면서도 어떤 리듬성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음악이 들어간다든지 이러면 그건 또 그래서 우리 노동가가 그래서 노동가가 생긴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냥 노동하지 일을 하면서 않고 그렇죠. 노래하고 함께 노래만 한 게 아니라 어떤 리듬이 계속 있잖아요. 네, 리듬이 뭐 기 여차 뭐 이러면서 한다든지 또 어떤 리듬이 있어요. 또 그런 리듬을 계속 쓰게 되면 이게 즐거움, 재미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고 그때부터는 더 이상 노동이 아닌 거죠. 아주 이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운동한다 해서 막연히 근력 뭐 어쩐다 저쩐다 하면서 그냥 힘만 주지 말고 그 운동 자체의 그 리듬을 이제 부여하고 노랫가락에 맞추어서 그렇게 즐겁게 흥겹게 그렇죠. 하라는 거죠. 아니 그래서 똑같은 설거지도 그냥 막 이렇게 설거지만 계속 반복하고 있으면 그건 노동이지만 어떤 되게 신나는 음악을 틀어놓고 거기에 어떤 리듬성이 들어가면 그죠? 똑같이 그릇을 닦지만 이렇게 닦는 거하고 이렇게 리듬을 주면서 이렇게 닦다가 다 깨뜨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뭐 또 걸레질을 한다 하더라도 걸레를 그냥 이렇게 계속 아무 리듬 없이 이렇게 그냥 영미 어쨌든 영미 계속 반복하는 거는 이건 정말 그죠 노동이지만 그러나 똑같이 걸레질을 하는데 직선만 하지 말고 뭐 곡선으로 좀 한다든지 몸을 좀 흔들어가면서 한다든지 나는 가끔씩 왜 발 가지고 걸레질 하잖아요. 일어나 살기 귀찮으면 그러면 발에다 한쪽 발에다가 걸레 딱 끼우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리듬으로 들어가면서 하는 거죠. 걸레질 왜 그냥 해 그쵸? 뭐 이러다가 또 반대로 또 가면서 가끔씩 이렇게 라운드도 이렇게 짝짝 걸어가면서 요즘 뭐 하는 거야 이거 딱 모르겠다. 어쨌든 리듬이 빨라지면 막 이렇게 걸레질을 하면 이게 춤이 되는 거죠. 나는 이거 밀면서 이씨 이랬는데. 아 그러면 그건 여기니까 노동이 되는 거지만 나는 그렇죠 이렇게. 당신 흘려놓은 거 닦는다고 김치 국물. 어쨌든 짜고. 나는 이제 걸레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걸레질을 해도 노동이 아니잖아요. 응? 그래? 그렇죠. 우리 갱년기 여성들은 그러니까 이제 리듬을 되찾아라. 리듬을 되찾아라. 예, 삶의 리듬도 찾아야 되지만 몸의 리듬을 찾아라. 우리가 몸의 리듬을 움직이다 보면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갱년기 여성들이 너무나 활력이 저하가 돼 있는데 되게 짧게 잠깐 했는데도 근데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어때요? 나는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부부 운동을 좀 권장하고 싶거든요. 그렇죠. 아까 이제 생활 운동도 얘기했고 거기에 리듬감을 부여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부부 운동인데 예를 들면 부부가 나이 들면 이렇게 점점 틈이 멀어지잖아요. 그렇죠. 제가 부부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카메라를 그때 막 배워가지고 좋은 카메라 하나 얻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분들 찍어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카메라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둘이 풍광 좋은데 이제 서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20대는 말 안 해도 이게 어깨에 손이 딱 올라가는 거예요. 30대는 서라고 그랬더니 좀 약간 뻘쭘하는데 아니 손 좀 올려요 정겹게 이랬더니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예요. 40대 이렇게 앞니 빠진 것처럼 싹 벌어져요. 아니 땡겨서요 이랬더니 둘이 딱 땡겨 서는 거예요. 손 좀 올리고 딱 올려. 근데 60대는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손 좀 올려요. 내가 이랬더니 올린 거는 맞는데. 손을 여기 올리라는데 이게 틈이 벌어진 맞아요. 사이를 좀 이 운동을 통해서 회복시킬 수 있는 맞아요. 이것이 이제 중년 갱년기로부터 탈출하는 주제가 이거잖아요. 탈출 네. 갱년기. 굉장히 삶의 이제 지혜잖아요. 그게 엇박자가 나잖아요. 여성성 속에 남성성 올라오기 시작하고 여자는 남자처럼 되고 그 남성은 또 여성처럼 되고 이러면서 부부 사이에 굉장한 심각한 문제가 갈등이 이때 생겨나는데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죠? 이제 부부가 할 수 있는 운동은 또 어떤 것이 있어요? 운동은 스트레칭 같은 것만 해도요. 네. 우리가 스트레칭 같은 거 굉장히 작은 스트레칭 하나지만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엇박자 놓는다. 왜 이렇게 무서워해? 또 끌려가는 죄수 같은 심정인데. 아니 이렇게 손만 하나 잡아서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하면 당신 뒤로 넘어가고 내가 뒤로 딱 넘어가면 체중의 균형을 맞춰야 되잖아요. 이런 작은 운동 하나 하다가 자 오른쪽 여기 리듬이 들어가는 거죠. 자 오른쪽 왼쪽 살짝 이렇게 흔들면서 점점 더 가까이 오시다가 더 가까이 와서 이제 어깨 손을 앉는 게 아니고. 오케이. 진동 너무 빨라. 이 상태에서 다시 오른쪽 왼쪽 하시다가 엉덩이 빼서 스트레칭. 봐요. 스트레칭과 리듬이 계속 같이 반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아니 왔다 갔다 하면 리듬이 들어가는 건 스트레칭이 안 되니까. 숨 들어 마시고 내쉬는 숨에 쭉 한번 누르시고 이 상태에서 쭉 누르시고 오른쪽 한번 보고 아저씨 숨이 나오네. 다시 반대쪽으로 한번 보고 다시 천천히 제자리 와서 얼굴 한번 쳐다보고 고개 천천히 돌려서 이제 한 번 더 가서 이러면 이제 시청자들이 다 꺼요. 지금 막 끄는 소리 막 들리네. 너무 친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이, 가끔 팔 하나 잡는 것만 해도 이것도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뒤로 뒤에서도 제가 할 수 해서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네. 여기에다가 이제 그 아내를 네. 엎고서 이게 그 힘을 빼서 털어주는 이런 네. 것들도 그리고 또 지금 해달라는 거 아니지? 네, 동시에 하나 둘 셋 하면서 멀어질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하나 둘 셋. 예, 앞으로 가고 난 뒤로 가고. 네. 앞으로 뒤로 팔을 쭉 뻗어봐요. 어떤 거? 아니 그대로 서 있으면 되죠. 서 있고. 네. 자 앞으로 조금 가고 난 뒤로 조금 나도 반대쪽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잠깐 머물러도 이게 두 사람이 이미 스트레칭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엉덩이 붙이셔서 같이 위로 팔을 쭉 올린 상태에서 이것도 혼자 하는 스트레칭하고 완전히 다르죠. 네. 이 상태 천천히 오른쪽으로. 왼쪽이고 오른쪽이고. 그렇죠? 다시 천천히 반대쪽으로. 왼쪽. 네. 다시 갔다가 다시 반대쪽으로 갔다가 손 잡으신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서. 네. 자, 그다음에 자 허리 90도 구부려 보세요. 어디요? 90도 앞으로. 이렇게. 네, 나도 앞으로. 자, 이 상태에서 자, 손바닥 만나서. 이거 이상하나? 어쨌든 이런 거. 아주 지금 어떻게 각본에도 없던 이제 엑서사이즈 운동을 이제 선보이게 됐는데 이것도 창의성과 연결이 돼서 이게 기억력과 전혀 다른 독자적인 것들을 만들어 갈 수도 있겠네요. 스트레칭은 소매틱 스트레칭이라 그래서 우리 몸의 구조를 따라서 하는 스트레칭의 방법은 아마 수천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특히 커플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왜 그죠? 우리 집에 강아지들을 보면 하루 종일 잘 때 자세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웅크리고 자잖아. 근데 얘들은 가만히 보면 하루에 몇 번씩 스트레칭해요. 일단 자고 일어나면 일단 팔 이게 뻗어 가지고 길게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데 걔보다 못하니까 이제 결국 병이 찾아오는 거네. 그렇죠. 어떤 거는 배워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걔한테도 배우라. 근데 그 스트레칭을 혼자 하는 거 하고 지금처럼 부부가 함께 서로의 몸을 이용해서 하는 스트레칭의 효과는 거의 한 2~3배가 더 증가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예, 혼자 하면 재미없잖아 또 뭐 이러고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손만 하나 이렇게 닿아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입니다. 천지창조처럼 그렇죠? 손가락만 이렇게 잡아당겨도 이렇게만 잡아당겨도 시선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서로. 그죠? 눈도 마주보고 있고.
좀 이러다 보면 안 좋았던 부부 사이도 그러다가 좋아지겠네. 이렇게 이제 리듬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리듬이 여기서 들어가면 그래서 이 이제- 리듬은 점점 확장이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기 시작하고 네. 어떻게 돌릴지도 모르네. 이렇게 돌기 시작하고 이렇게 또 돌기 시작하고 또 동시에 돌아요. 동시에 또 동시에. 돌다가 네. 뭐 이러다 보면 네. 서로 사이 어떤 리듬이 이제 나오는 거지. 이것도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가능하죠. 이것도 운동 중에 하나라는 건. 그래서 똑같은 네. 운동에 리듬을 넣으면 이렇게 우리가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리듬을 노동처럼 노동처럼 하지 진땀나. 말고. 이거 방송 언제 끝나는 거지 지금? 진땀이야. 즐거운 땀이지.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갱년기라는 게 그 어둡지만 않고 이렇게 즐거울 수 있다라는 거 계속해서 여기에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또 다음 프로그램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기랑 김향숙 성성 토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